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2020년 여름 백악관과 의회 사무실, 연방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인턴십을 원하는 아시아 태평양계 대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비영리 기관인 국제지도력재단은 2020년 시빅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30명의 아시안계 대학생들을 선발해 여름방학 동안 8주에서 10주 과정으로 공공정책과 외교 분야의 경험을 쌓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수료 후 $2,000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풀타임 인턴십 외에 직업 워크숍과 리더십 트레이닝 과정도 제공됩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아시아 태평양계 시민권자로 학점 평균 3.0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서 마감은 12월 31일이며 웹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미국 내 독감 인플루엔자 시즌이 이번 주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마지막 주는 독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전체 외래 환자의 7에서 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조지아주 전역에서는 지난 7일까지 204명의 독감 환자가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그 가운데 2명은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각 카운티 보건소에 가시면 플루 백신 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후케타 도요시 위원장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 처분 방법으로 해양 방출이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전문가 소위에서는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및 이들 두 가지 병행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었는데요. 고형물로 만들어 지하에 매설하는 방안 등 다른 방안들은 시행해본 전례가 없어 기술적으로나 시간상으로 검토할 과제가 많다며 배제했다고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 방출한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풍 팜폰이 필리핀 중북부를 강타하면서 최소 1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현재 태풍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한때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95km에 달하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람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한인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필리핀 기상청은 26일에도 중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한인 교민 강도 살인 사건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29세의 한국인 이모 씨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현지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 씨는 지난 11월 관광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해 치과 관련 일을 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한인사회에서 알게 된 A씨 가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 호찌민시 7군 한인 밀집 지역인 후미흥에서 사업가인 교민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와 아내 그리고 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 아내가 숨졌고 A씨와 딸은 응급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지린성에 있는 퉁화시 고구려 유물 유적 관광지가 중국에서 최고 등급인 5A급 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는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대왕릉, 장수왕릉, 환도산성, 우산 고분군, 지안시 박물관 등 5곳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로써 지린성 내 국가 5A급 관광지는 백두산과 만주국 시기 황궁이었던 위만 황궁 박물관을 포함해 총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고구려 유적이 좀 더 잘 보존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와 단체 관계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인데요.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보는 개천절 집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석 달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이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는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성명서에는 미국이 이 결의안에 만족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든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원상회복하면 되는 만큼 북한 제재 완화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발표된 이번 성명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소속 여야 의원 6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외신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듀오 휴먼 라이프 연구소에서 26일 발표한 2019년 이상적 배우자상 조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혼 남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은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로는 일반 사무직, 3위에는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남편 직업으로 교사는 지난해 선호도 7위에서 올해 3위로 뛰어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 남성은 금융직,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디자이너를 아내의 직업으로 선호했고 여성은 금융직, 교수,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순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미혼 남녀가 고려하는 배우자 선택 기준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남성은 성격, 외모, 가치관을 중시했고 여성은 성격, 경제력, 가정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4.7%,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34.6%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